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러시아 전쟁이 코인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최악의 상황 정리.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니 많이 하면서 이야기가 많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전쟁이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약반등이 찾아와서 일단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코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지금은 시장에 반등이 있지만 이 시장 이슈만 두고 본다면 타이트한 손절을 설정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장기간 물릴 수 있다. 내용은 짧다, 심플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목표가 아닌 우크라이나를 분할해서 통제하는 것이 목표다. 다소의 경제 제재는 그냥 몸빵으로 버티면서 우크라이나 분리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더 챙길 생각. 두 번째, 러시아의 준비된 군대의 규모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위성으로 집계했을 때 20만 명의 인원이 모인 것으로 확인. 이 모든 인원이 움직일 수 있는 보급 시스템의 부실, 진군은 가능성이 매우 낮음. 점령이 목적이 아님. 그죠? 보급이 잘 돼야 계속해서 진군을 할 수 있는데 보급이 끊겨버리면 고립이 돼서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보급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진군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위성으로 봤을 때는 20만 명 정도의 인원이 모였다라는 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기에는 적은 수의 인원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사실은 주요 타국도 이미 파악 중. 증거, 선진국의 무기 지원이 주말에 도착한 걸 열어보면 무기의 종류가 존버용이지 공격용이 아님. 소총, 권총, 머신건과 같은 핸즈헬드 화기 위주임. 큰형님들이 움직이기 전까지 러시아의 공격을 온몸으로 쳐맞으면서 방어와 존버를 하라는 뜻.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를 지원해준 게 아니라 소총, 권총, 머신건 같이, 머신건 뭔지 아시죠? 그 동그라미 여러 개 있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총알을 쏟아낼 수 있는 총을 머신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핸즈헬드 화기 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쳐들어온다 라고 해도 방어하고 존버하고 있으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알만 쏘고 있어 라는 겁니다. 네 번째, 상대편 기지에 대놓고 자기 벙커를 지어두고 마치 이 벙커를 지키기 위한 군대라고 설명. 평화유지군이라는 단어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워딩. 멀쩡한 남의 나라에 속한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 주둔 선언. 이 워딩으로 미국도 참전을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생김. 미국은 침략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늦장 대응을 예고함.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반군이 있는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그곳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침공이 아니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거기에 러시아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들어가는 이런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늦장 대응을 예고했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도 성공한 전략, 주민 회유 정책, 러시아 여권 살포 재사용. 주민을 회유하고 러시아 여권을 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과거 2014년도 크림 전쟁 이후 나라에서 분리되길 원했던 지역에게 여권을 뿌리는 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적이 있다. 2002년에도 조지아, 2008년 나모세티아에서 이 여권 전략을 써서 20% 땅을 뺏어오는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권 뿌리기 전략을 다시 실행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듣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여권 받지 말라고 포고령을 내렸다. 하지만 여권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은 위험한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로 피난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반군들이 있거나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되길 원하는 지역에게 러시아 여권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러시아로 올 수 있고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일촉즉발인 상황이거나 아직 전쟁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더 안전한 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러시아 여권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적대국인 러시아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회유책을 써가지고 20%의 땅을 뺏어오는 데 성공했고 이번에 다시 여권 뿌리기 전략을 실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로 피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죠. 위 상황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러시아는 최소한의 미사일만 선전용으로 몇 발 쏘면서 내분과 여론전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확 때리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라 타 국가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못할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이 전략을 계속 사용하면 우크라이나는 리더십 부재로 쪼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잘렌스키 대통령이 원래는 방송국 PD 출신인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능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는데 나라에 공포가 가득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대통령이 일을 못해서 이런 것 같다. 대통령의 외교력이 매우 부실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고 죽게 생겼다라는 여론이 생기면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다른 여론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내분과 여론전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당장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제재를 하거나 거기에 발을 들이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 결국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소요 시간이 먼스 단위로 실행된다는 점이다. 월 단위로 실행된다라는 거죠. 러시아와 직접적인 교류가 없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쉽사리 러시아에 무역, 금융 제재를 걸기 쉽지 않다. 지금 선진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각종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하나도 반갑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군인이 총 없이 맨몸으로 오더라도 파병이 필요하다. 하지만 러시아는 얍삽이 기술만 계속 쓸 생각이라 진짜 필요한 곳으로부터는 파병이 쉽지 않다. 의외로 추가 경제 제재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매우 천천히 횡보락하는 족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내분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때리지 않는 이상 무역 금융 제재를 다른 나라들이 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선진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각종 무기들이 딱히 반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선진국의 군인들이 파병을 오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그 나라에서 더 큰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군이 파병돼 있는데 거기에 미군을 막 쏴서 죽인다거나 하면 더 큰 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확실한 또 방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존버를 하라고 딱총 주고 기관총 주고 이래 버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걸 아주 잘 알고 있는 러시아는 계속 얍삽이 기술만 쓰면서 우크라이나를 점점 말려 죽이는 이런 작전을 쓰고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경제 제재가 진행되면서 매우 천천히 횡보하락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제 가설 중에 하나고 이제 경기도 웨일님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는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들어보시면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경기도 웨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러시아는 직접 공격을 하는 것보다 말려 죽이는 여론을 만들고 내분을 일으켜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무너지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뉴스 보면 막 할머니도 막 총 쏘는 연습하고 젊은 어린애들도 막 총 쏘는 우리는 나라를 지킬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는 또 선전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도망가지 말고 같이 싸우자라는 부분이고 그런 게 없으면 너도 나도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벌써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참 아쉬운 상황이죠. 누구보다 앞장서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먼저 도망간다라는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말려 죽이는 작전으로 가면 애매하게 흘러가면서 시장들이 계속 횡보락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시나리오를 짜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모두가 집중하고 있죠. 코인을 하시는 분들 또 해외 선물부터 해서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은 막아뒀지만 더 정확하고 빠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해 뒀습니다.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